사람마다 인생의 길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수명 또는 운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다른 사람은 짧게 살까요? 2022년 미국 노인병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실험 연구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 가장 낙관적인 사람 25%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90세 이상 살 가능성이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긍정적인 마음, 운동 중요하다는 것 다 알지요. 근데 막상 알면서도 잘 못 지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물을 마셔라와 같은 말은 행동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운동, 물 마시기가 아닌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7가지 장수 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고 7가지 습관 중에 한 개만 딱 가져가겠다는 마음으로 30분 안에 실천해 보세요. 무병장수 인생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절대 귀가 멀어지면 안 된다. 흔히 나이를 먹으면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청력 감퇴는 그리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청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일이 줄어든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없으니 아무래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기가 꺼려진다. 이러면 사회 활동량이 줄어들고 우울감을 자주 느끼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쉬워서 인지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 또 귀가 멀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뇌 에너지의 대부분을 청각 처리에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인지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점점 쇠퇴해간다. 이른바 인지 부하 이론이다. 임상 경험으로 봐도 70대의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장애가 발병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귀가 잘 안 들린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난청의 진행을 늦추는 동시에 주저하지 말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 귀 건강을 유지해서 다른 사람과 계속 대화할 수 있다면 인지장애가 발병할 위험도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보청기가 크고 갑자기 소리가 울리기도 해서 여러모로 불편했지만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한 덕에 성능이 좋아진 데다 크기도 작아져서 편리해졌다. 가격은 보통 100만, 300만 원대로 예전에 비해 저렴한 편이나 그래도 부담스럽다면 원리만 3만 원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여 서비스가 있으니 시험 삼아 이용해 보길 추천한다.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보청기를 빌려서 쓸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난청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청각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두 번째,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라.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인지치료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는 60에서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는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진다. 보통은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만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
요양원에는 보통 출장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커트와 파마, 염색 등의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한다. 나 역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이 공들여 화장한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넘치는 듯하다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 나이든 여성이라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할 뿐 아니라 필러나 보톡스를 맞아서 피부를 젊게 유지해야 한다. 최근에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져서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30만, 40만 원 선이면 이용할 수 있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 확실히 눈에 띄게 주름이 펴지고 예뻐진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아직도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안티에이징 시술을 반칙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노후에는 어떤 일이라도 반칙으로 단정 짓지 않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고기를 먹어라. 강연장에서 고령자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 열의 9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된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여기서 확실하게 언급하건대 콜레스테롤이 몸에 해롭다는 말은 가짜 뉴스, 즉 잘못된 정보이다. 오히려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려면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하다. 애초에 콜레스테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일종이다.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로서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성분이다. 그뿐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세로토닌이란 뇌의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여러 자극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 중의 하나이다. 신경전달물질 하면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 유명하지만 세로토닌은 이런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지휘관 같은 존재로서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콜레스테롤은 이와 같은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물질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또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구성하는 재료이다. 요즘 성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콜레스테롤을 줄여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퍼지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줄어든 탓에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자료도 있다. 이는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킬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낮아도 혈관이 약해져서 뇌졸중을 앓을 확률이 커진다. 사실 현대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축에 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크게 증가한 덕에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면서 혈관이 탄력 있고 튼튼해졌기 때문에 출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한 것이다. 네 번째, 많이 씹어라. 음식과 관련해서 씹기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싶다. 예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있다. 다양한 색깔의 판을 배치해서 30초간 외운 다음 그것과 똑같은 순서로 색깔 카드를 놓게 하는 시험이었다. 그런데 이때 껌을 씹으면 정확도가 2배나 올라갔다. 연구 결과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깨물근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깨물근이 움직이면 대뇌와 편도체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혈류량이 늘어난다. 또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근막에도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와 이어져서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한다. 따라서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면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그에 따라 비타민이 부족해져서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 환자는 채소 섭취량이 적다고 한다. 이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치아 건강을 지켜야 한다. 덧붙여서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깨물근을 많이 움직여야 하므로 껌이나 오징어를 자주 씹자. 심심할 때 간식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새끼 식사를 할 때에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뇌의 노화를 막는다. 5번째, 무슨 일이든 일을 해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꾸준히 몸을 움직인다. 장수 지역에는 나이가 들어도 밭일, 정원 가꾸기, 집안일 등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즉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배부르게 먹지 않기, 목적의식 지니기, 스트레스 해소하기 등의 공통점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즉 일하기를 제일 중요하게 꼽았다. 일하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또 다른 예로는 영국이 한 경제지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행복도에 관한 조사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실업과 같은 삶의 큰 사건으로 사람의 행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했는데 인간의 행복도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업이었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보다 일자리를 잃는 일이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인간에게 일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비슷한 조사들에서도 모두 늙어서도 계속 일해야 오래 살 수 있고 행복도도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관련 자료를 다 소개하자면 책 한 권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방대하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임이 틀림없다는 뜻이다. 서양에는 매일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다. 나 역시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유의미하게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일하기라고 생각한다. 정년이 곧 은퇴가 아님을 명심하고 연령에 맞게 아니 때로는 나이를 잊고서라도 계속 일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다. 6번째, 규칙적인 생활로 수면 리듬 유지해라.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울증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순환기계 질환처럼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잠들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종류의 불면증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크게 나아진다. 먼저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회사에 다닐 때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저절로 기상 시간이 일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는 무척 피곤하게 느껴졌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심신의 변화를 최대한 막아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 후 그럴 필요가 없어서 기상 시간이 들쑥날쑥해지게 되면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고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도 줄어들어 수면 장애를 겪기 쉽다.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의 정상적인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전날 밤 푹 자지 못했거나 늦게 잠들었더라도 아침이 되면 평소와 같은 시간에 침대에서 나와야 한다. 당일은 조금 피곤하고 졸리겠지만 길게 보면 뇌와 몸을 지키는 좋은 습관이다. 여기에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수면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의 리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7번째, 성호르몬 감소를 주의하라. 중장년층은 성호르몬 감소에도 주의해야 한다. 나이를 먹으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중성화된다는 말이다. 성호르몬 감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로 인한 갱년기 장애는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남성에게도 갱년기 장애가 찾아온다. 요즘에는 이를 LOH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갱년기 장애가 오면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온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피로감, 권태감, 우라증, 다한증, 두근거림, 잔뇨감, 어깨 통증, 관절통 등 이것이 다 성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특히 갱년기에는 남녀할 것 없이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보통 여러 가지 갱년기 질환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호르몬이 감소하면 호르몬 보충요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도 적용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해서인지 남녀 모두 이를 선호하지 않는다. 나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호르몬 보충요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만약 갱년기 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있는 남성 건강 클리닉 등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자. 나 또한 남성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데 체력도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후에 주어진 73,000시간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내가 태어난 196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남성은 65.3세, 여성은 70.2세였다. 당시 정년은 55세였으므로 퇴직 후 남성에게 남은 생은 고작 10년 정도였다. 텐마루에서 손자를 안고 햇볕을 쬐다 보면 문득 그날이 찾아오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퇴직 후 남은 생이 20년을 훌쩍 넘어 30년에 가까워졌다. 여생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긴 시간이다. 정년을 맞이한 60세라는 나이는 차라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해라고 봐야 한다. 노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 식사, 수면,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빼고 나면 하루 24시간에서 대략 10시간 정도가 남는다. 1년으로 따지면 3,650시간이다. 요즘에는 80세까지는 건강한 사람이 많으므로 60세부터 20년 동안 약 73,000시간이라는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현재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915시간이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의 40년 동안 약 76,000시간을 일하는 셈인데 이렇게 본다면 정년 이후 우리에게는 젊은 시절 일했던 시간만큼의 자유시간이 또다시 생기게 된다. 노후에도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다. 노후에 주어진 터무니없이 긴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쓰면서도 질릴 만큼 모범생다운 결론이지만 공부하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하기이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뇌는 공부와 일 외에는 쉽게 질려버리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행복한 은퇴 생활이라는 말을 즐겨 쓰면서 일찍 은퇴한 뒤 노후에는 여행과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분위기일 뿐 실상은 좀 다르다. 취미와 여행에 빠져 지내는 시간은 기껏해야 2에서 3년 정도이고 이후에는 이런 삶에 조금씩 실증내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한다. 나도 환갑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60대가 되면 쉬면서 마음대로 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을 아예 접었다. 내 성격상 취미와 놀이에는 금세 질릴 게 뻔하다. 그래서 힘이 닿는 한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자고 마음먹었다. 75세든 80세든 일할 수 있다면 계속 일하는 편이 좋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실로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노동은 인간을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주고 인생의 충실감을 느끼게 해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해준다는 점이 밝혀졌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현역 시절 때처럼 매일 꼭 8시간 정도 근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시간에 맞춰 파트타이머로 일해도 좋고 또 집안일이나 봉사활동처럼 다양한 형태의 노동도 포함된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오늘은 무병장수하는 7가지 장수 습관에 대해 책을 소개했습니다. 책을 읽고 제가 느낀 몇 가지 점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수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유전, 생활습관, 환경, 정신건강 등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이 중에서도 특히 생활습관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행하는 행동들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전히 우리의 선택에 의해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건강하고 긴 생을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70세의 정답을 읽고